Hi everyone, I'm really pleased to be here getting a chance to share my skills for drill. I don't want to hook you up with small intriguing tips, but inspire you real, genuine reading comprehending skills.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동욱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독해 문제 하나와 어법 문제 하나를 갖고 수능에 효과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새같이 여러분들 이제 시험이 한 2달 정도 남았죠? 그럴 때에는 시험 준비를 잘하는 것 이외에도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죠. 그렇죠. 건강관리와 컨디션 관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아는 내용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새로운 내용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입력시키고 넣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아는 내용을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있던 내용을 내가 이미 익힌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함께 오늘 어법 한 문제, 독해 한 문제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는 있지만 잘 정리가 안 된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법 문제를 풀 때 흔히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요. 특히 이제 수험생들 경우에 더 그런데요. 시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주 정석대로 여러분들이 문장 구조를 파악을 하고 제대로 된 문제 접근 방법을 택하는 대신에 자꾸 요령에 의지하려고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두 단어 보고 이게 답이야 라고 한다면 오답을 고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거 하나는 생각도 안 써요. 신경도 안 쓰고 앞에서부터 쭉 읽어나갑니다. 자, 어법 문제를 내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지식을 묻는 문제이고 단어 용례를 묻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단 전체의 뜻을 묻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석에 집중을 하고 출제자가 의도해 넣은 그런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문제에 접근하는 게 아니겠죠.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부정확한 답을 찾을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법 문제에 접근할 때에는 최소한 한두 단어만 의존해서 얄팍한 단서에만 의존해서 문제를 풀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출제자의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단어 중에서 선택하는 것, 또 1번부터 5번까지 밑줄이 거져 있는 것, 이 두 가지 유형의 어법 문제 했을 때는 여기에 왜 밑줄이 거져 있는지 또 요 두 단어를 선택하게 만들어 놓은 의도가 뭔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저와 오늘 함께 문제를 풀어볼 때는 요 두 가지 점에 집중하면서 너무 한두 단어의 정보에만 의존하지 않고 문장 전체의 구조를 보되 출제자가 어떤 것을 묻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문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that과 what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that과 what을 묻는 문제는 크게 세 종류의 문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파악하게 되면요. that과 what? 그럼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야? 불완전한 문장이야? 요거만을 파악하기 쉬운데 세 개의 갈래로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무슨 의도로 문제를 냈는지 빨리 찾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꼭지는 바로 that과 what을 포함한 절이 문장 속에서 어떤 위치에 사용되는가 하는 겁니다. 위치라고 하는 것은 명사 위치, 형용사 위치, 부사 위치 있는데 어떤 문장 성분으로서 역할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선결되지 않고는 오답을 고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He knows a girl that won the prize. 그는 그 상을 수상한 소녀란다인데 이때 대절은 girl이라고 하는 명사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실까요? He knew that she wanted a house. 그녀가 그 집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자, 이때는 that은 knew라고 하는 동사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각 문장 속에 쓰인 위치가 다르죠? 하나는 명사 뒤쪽이고요. 또 하나는 어디? 동사 뒤쪽입니다. 명사 뒤쪽에는 형용사, 즉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오고 그렇죠? 동사 뒤쪽에는 목적어나 보어가 올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쓰이는 것, the girl 뒤에 있는 that은 관계대명사라는 얘기입니다. 자, 뭘 보고 파악해요? 위치를 보고 파악합니다. 어디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명사 뒤쪽에 그렇죠? that이 있을 때는 얘는 뭐다? 관계대명사절입니다. 자, 물론 동격의 명사절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명사를 수식할 때는 최소한 명사절이 아니다 라는 거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이럴 때 여기서는 what이 올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what은 와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자, 명사 뒤쪽에서 that과 what을 고르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what을 고르셔서는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what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얘기죠. 자, what은
요 두 단어가 하나로 합쳐진 거죠. The thing which입니다. 자, the thing which라고 하는 것은 선행사가 이미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뭐뭐한 것이란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관계대명사와 선행사를 하나 합쳐서 복합관계사로 쓴 게 바로 what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미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명사가 앞에 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고를 수 있죠. 자, 두 번째는 조금 더 복잡한 건데요. 이럴 때는 which만 봐갖고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 절이 어떤 형태로 쓰여져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요 절이 어떤 문장? 그렇죠. 완전한 문장인지 또 하나는 불완전한 문장인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얘 두 개 둘 다 명사 위치에 쓰였습니다. 보시면은요. 자, he knew that she wanted a house. 그녀가 그 집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he knew what she wanted. 자, 이 두 문장은 둘 다 동사 뒤라는 목적어 위치, 명사 위치에 쓰였습니다. 그리고 해석도 뭐뭐 한다는 것으로 똑같아요. 이럴 때 구분하는 것도 복합관계사인지 단순한 명사절 접속사인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what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에 the thing which, 다시 말해서 관계대명사와 선행사가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절에는 반드시 동사 앞쪽 뒤쪽에 명사가 하나 빠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그렇죠. She wanted more. 그녀가 무엇을 원했는지 명사가 나오고 있지 않아요. 이게 어디 포함되어 있지? 그렇죠. 이 what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단 위치를 보고 파악했을 때 명사 뒤쪽일 때는 what은 여러분 써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명사 위치가 아니고 동사 위치에 왔을 때, 즉 명사절의 위치에 왔을 때는 이 뒤에 문장이, 그쵸? 접속사를 제외한 이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로 that과 what을 구분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위치로 파악을 했는데요. 하나 형용사절입니다. 또 하나 부사절입니다. 자, 끝으로 하나 더 보시는 건요. 이런 경우가 나오겠죠. So 뭐뭐뭐 that 점점점. 자, 여러분들이 주변 문장에 so가 있는 경우는요. so하고 that이 짝으로 나오는 경우죠.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뭐뭐해서 뭐뭐하다 라는 부사절의 결과를 나타내는 부사절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경우겠죠. 하나 형용사절일 때에는 what을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 뭐죠? 자, 동사 뒤에 명사 자리에 쓰였을 때는 어떻게 된다? 그렇죠. 뒤 문장이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를 구분한다. 세 번째, 주변에 so가 있을 때는 부사절로 쓰이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기계적으로 파악하지 마시고 주변 문장을 전부 다 보시는 게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제시되어 있는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Many social scientists, 많은 사회과학자들은 have believed, 쭉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자, 여기는 삽입구가 들어가 있는 거죠. For some time, 상당 기간 동안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자, 그럼 이 뒤에는 명사절이 맞겠죠. 왜? 뭐 뒤에 나오니까요. 생각을 해왔다는 동사 뒤쪽에 나옵니다. 그러면 that도 올 수 있고 what도 올 수 있어요. what도 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 뒤에 문장이 여기서부터 그렇죠. 여기까지의 문장이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 파악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동사에다 한번 박스를 쳐볼까요? The birth order directly. 출생 순서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디에? Both personality and achievement in adult life. 성이 대해서 삶에 성향과 개인의 성격과 성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주어 나왔고요. 동사 나왔고요. 뒤에 목적어 affect는 영향을 미치다라는 타동사인데 목적어도 완전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명사절로 쓰였는데 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that을 고르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단어 정리 한번 해드리면은요. affect 대신에 쓸 수 있는 동사 뭐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한 단어로는 influence 쓰시면 되겠죠. 영향을 미치다라는 동사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는가요? impact 있죠? impact일 때는 뒤에 반드시 on이 따라다녀야 됩니다. 뭐뭇에 영향을 미치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두 번째 B 파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B 파트는 부사와 형용사를 고르라는 문제입니다. 자, 부사와 형용사를 고르라는 문제는 바로 이거죠. 주변에 어떤 동사가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여기서는 비동사가 나와 있죠. I'm the youngest child. 나는 막내야. 가장 어린애죠. 그 다음에 and가 나와 있습니다. 병렬 구조겠죠. 자, 그럼 1번 나는 막내일 뿐더러
thus less aggressive.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덜 호전적이다. aggressive는 호전적이라는 뜻도 있지만 적극적이라는 뜻입니다. 덜 적극적이야. 약간 수동적이라는 의미죠. Than my older brother. 형이나 누나보다 덜 적극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2번이 된 거죠. 자, 비동사 뒤에는 부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비동사 뒤에 나오는 건 바로 보호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동사들처럼 come, approach, give처럼 얘는 몇 형식인가요? 자, 여러분들이 뭐 난 형식이란 말은 좋아하지 않지만 바로 1형식, 3형식, 4형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1형식은 자동사가 되는 거죠. 자동사일 때는 목적어가 없습니다. 어쨌든 동작을 나타냅니다. 얘는 approach, 어디에 접근하다, 다동사가 됩니다. 역시 동작을 나타내겠죠. give,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주다, 수요동사인데요. 자, 이름을 알 필요는 없지만 얘네들은 전부 다 뭘 나타내는 거니? 그렇죠. 동작을 나타내는 겁니다. 동작을 나타낼 때는 뭐뭐하게 뭐뭐한다라는 얘기죠. 부사는 동사를 수식해줍니다. 자, 어떻게 돼요? 뭐뭐하게 뭐뭐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뭐뭐하게 뭐뭐하다기 때문에 이 뒤에는 뭐하고 짝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부사와 짝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사는 반드시 ly가 붙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ly 붙는 게 많이 나오겠죠. 자, 다음 보시면은요. 비동사라든지 look이라든지 그다음에 stay라든지 요런 동사들은 2형식 동사겠죠. 자, 요건 차이가 뭐냐면 잘 보세요. 얘네들 빨리 넘어가니? 자, 얘네들은 바로 동작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뭘 나타낸다? 상태를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I'm happy. 이거 상태죠. 주어의 동작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렇게 상태와 관련된 동사들이 올 때에는 잠깐 하나 내려갈까요? 상태와 관련된 동사들이 올 때에는 얘는 ly, 즉 부사와는 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주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2형식 동사하고 나머지 동사하고 어떻게 구분합니까? 자, 뒤쪽 화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보시면은요. She's happy. 그녀는 행복하다. She looks happy. 이것처럼 이때는 happy가 없으면 문장이 성립되지가 않겠죠. 주어의 상태를 동사 건너편에다가 설명해주는 말을 바로 보호라고 부릅니다. 자, 이 보호는 문장이 없으면 성립이 안 되고요. 동작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she happy. 그녀는 행복한 상태죠. She a doctor. 그녀는 의사인 상태입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상태와 관련된 보호일 경우에는 형용사와 명사로 나뉠 수 있습니다. 형용사일 때는 주어의 상태가 이러하다는 얘기고요. 명사일 때는 어떻다? 동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녀는 의사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상태와 관련된 2형식 동사들을 좀 외우기가 편하게 만들려면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게 좋겠죠. 첫 번째는 상태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상태가 변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안 아픈데 아파진다든지 turn red, 추워서 뺨이 빨개진다든지 grow golden color, 그럼 어떻게 돼? 완전히 금빛 물결이 된다든지 이렇게 상태가 변하다 계열의 동사가 있겠죠. 두 번째는 상태가 전달되다 계열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기서는 she looks happy입니다. 그녀는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녀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그녀의 행복한 상태가 샥 남의 눈으로 전달이 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이건 look이겠죠. 따라서 남의 감각기관으로 전달되는 것.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죠? 보이다, look, sound, smell, taste, feel이죠. 그래서 이런 동사가 온다면 뒤에는 ly가 오는 게 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look beautiful은 안 된다는 얘기지. 자, 끝으로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 유지되다 계열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변하는 거에 반대가 되는 거.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야. remain ruined. 폐허가 된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stay calm. 그죠? stay가 되면 얘는 머물러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stay calm. 조용한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되지 stay calmly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쓸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상태가 변하다, 전달되다, 유지되다 계열의 동사들이 2형식 동사니까 이 동사들을 눈여겨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동사들 뒤에 나온 부사와 형용사 중에서는 반드시 형용사를 고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나왔죠? 자, I'm the youngest child and thus less aggressive than my older brother. 형 누나들보다는 덜 적극적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전체 문장은 의미를 살펴보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출생 순서에 따라서
개인의 성향과 성취를 판단하는 데 사용해왔고요. 자, 그 다음에 사실상은 people have been using birth order 이것을 사용해왔어요. account for 뭐뭇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여기는 어법 문제가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뽑아놨습니다. 자, account for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account for는 도표나 그래프 문제일 때는 주로 비율이나 점유율을 나타내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뭇을 차지하다. 그럼 뭐뭇을 점유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뭐뭇을 설명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설명하다의 의미로 사용된 거죠. 자, 그럼 보시면은요. 자, to account for personality factor. 개인의 성향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such as 뭐 같은 거야? aggressive behavior, 적극적인 행위와 passive temperament. passive는 수동적이라는 얘기죠. 수동적인 성향을 설명하기 사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끝으로 이제 맨 마지막 가야 되겠죠. 자,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자면 birth order may define your role within a family. 가족 내에서의 너의 역할을 설명하기 위해서 출생 순서가 사용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출생 순서는 너의 가족 내에서 역할을 규정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as you mature into adulthood, 네가 성인으로 성숙하게 되면서 이런 얘기인데, 여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주어 동사 나오고 뒤에 커머가 나왔습니다. 자, 커머 다음에 ing나 pp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명사가 있는데 명사 바로 앞쪽이나 뒤쪽에서 여기에 ing나 pp가 나왔을 때는 이 수식되는 명사가 동작을 할 때는 ing고 당할 때는 pp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시면은요. 커머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건 좀 더 다른 구조가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분사 구문으로 사용된 거죠. 자, 주어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하나의 문장이 쭉 완성이 되고 뒤에 커머가 나왔다고 하면은 여기는 문장이 일단락되는 겁니다. 뒤쪽으로 나오는 정보는 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부사의 역할을 하는데 이 자리에서 뭐가 쓰이는 경우? 그렇죠. ing가 쓰이거나 pp가 쓰이는 것을 고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 형태입니다. 이게 일반형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이 전체는 문장 전체의 부사 역할을 하는 분사 구문입니다. 그럴 때 이 분사구문의 동작을 누가 하는지는 바로 요 앞에는 써있지 않다는 얘기죠. 수식한 후가 없어요. 어디하고 똑같기 때문이냐면 문장 전체, 즉 주절의 주어와 같기 때문에 문장 전체의 주어와 같기 때문에 이쪽에서 부사구에서는 생략을 해준 형태입니다. 따라서 누구한테 얘한테 동작을 어떻게 해야 돼? 시켜봐봐. 시켜보세요. 자, 시켜봤을 때 동작을 남에게 하면 이런 얘기죠. 하면 ing가 되는 거고, 그죠? 동작을 남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당하면, 즉 수동의 의미가 될 때는 pp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주변 단어가 아니고요. 앞쪽에 있는 단어를 참조하셔야 되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너는 성숙하고요. 너는 other social roles, 다른 사회적 역할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어떻게 돼요? accepting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 더 구분하자면요. accepting은 타동사예요. 타동사라고 하는 것은 을을, 즉 목적어가 필요한데 other social role이 딱 나왔네요. 수동으로 쓰이게 된다면 뒤에는 목적어가 나올 수가 없겠죠. 자, 답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분사 구문을 좀 확장해 설명드리자면요. 이렇게 주어 동사 커마 ing처럼 항상 뒤쪽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부사의 위치는 문장의 앞에 이렇게 문장의 시작 전에 나올 수도 있겠죠. 주어 앞쪽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주어의 뒤쪽에도 나올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어떻게 돼요?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끼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는 삽입구의 형태로 사용되는 거겠죠. 자, 이 세 가지 경우 모두에 있어서 여기 주어가 없죠, 그죠? 네. 어디하고 같다는 것? 뒤쪽에 주어하고 같으니까 여기, 즉 주어 앞에서도 ing, pp를 묻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삽입구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ing, pp가 커머를 중심으로 문장이 안쪽에 배치가 된다면 문장 전체의 주어를 꼭 찾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목적어의 윤만 갖고 보게 되면은요, 자동사일 경우에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분사, 구문 문제가 나올 때는 반드시 문장 전체의 주어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보면은 오늘 나왔던 내용은 that과 what입니다. 세 가지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첫 번째, 명사절로 사용되는 경우, 형용사절로 사용되는 경우, 부사절로 사용되는 경우였어요. 첫 번째, 형용사절로 사용될 때는 명사 뒤편에 나올 때는 what이 올 수는 없다는 얘기고, 두 번째, 동사 앞, 뒤 또는 주어나 목적어 위치에 나오는 명사절일 때는 어떻게 알아? 그렇죠.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로 구분하시는 게 좋습니다. 끝으로 so와 that이 같이 나올 경우에는 두 개가 쌍을 이루는 부사절이니까 that을 고르셔야 합니다. 두 번째, aggressively나 aggressive 같이 형용사나 부사를 고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주변에 이형식 동사, 즉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동사가 있는지 또는 오형식 동사, 목적격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동사가 있는지를 한번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목적격 보호로 하는 건요,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He found it impossible이 되는 거죠. 그죠? 그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여기는 이 형식이 나오기 때문에 설명 안 드렸는데 얘도 보호입니다. 누구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목적어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나오는 것도 오형식의 동사가 나오면 뒤에는 부사를 고르시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끝으로는 분사 구문인데요. 의미상 주어를 찾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한 문제의 어법을 전부 다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뒤에는 독해를 해설해 드릴 텐데요. 이렇게 어법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안점을 둬야 되는 것은 앞뒤에 한두 단어의 단서도 아니고 또 문장 전체, 문단 전체를 의미를 파악하는 건 아닙니다. 자, 출제자가 두 개의 선택지를 주거나 또는 번호 틀린 것을 고르라는 선택지를 줬을 때 왜 거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왜 두 개 중에 선택하게 했는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오답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럼 독해에서 또 계속 뵙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독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유형이 뭐죠? 빈칸 완성입니다. 빈칸 완성은 수능, 탭스, 토플, 토익 여러분들이 거의 모든 유형의, 모든 종류의 영어 능력 평가에서 공통적으로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상당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하겠죠. 수능에서 배점도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다가 뒤쪽에 문제를 못 푸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정확하고도 빠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읽어나간다든지 요령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논지를 파악하는 유형의 문제들, 주제, 제목, 요지, 그다음에 문단 요약, 끝으로 빈칸 완성입니다. 이렇게 문단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 글이 전달하려는 요지를 파악하라 라는 의도를 가진 문제 유형을 여러분들이 접할 때는 하나의 관점을 형성해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 보통 수능은요 7문장에서 10문장 사이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문단이. 근데 한 문장은 다른 문장보다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정보를 전달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 문장들은 그 문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선생님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그렇다면 한 문단으로서의 완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너무 핵심 문장만 발견하려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출제되는 문제들 중에는 에피소드 유형이라든지 또는 주제문이 생략된 나열 구조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한 문장 한 문장 읽어내려가면서 이 문장이 문장의 핵심인지, 문단의 핵심인지 아니면 도와주는 서포팅 디테일인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런 파악을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문장과 또는 그 집중된 문장의 근거를 제공하는 문장을 구분함으로써 문단을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저하고 한번 보도록 하시죠. 빈칸 문장은요, 빈칸 완성 문제는요, 빈칸 문장이 모두 다 주제문은 아닙니다. 따라서 빈칸 문장을 먼저 읽고 빈칸이 포함된 문장이 주제문인가 아닌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주제문은 영어로 이게 topic sentence라고 부르죠. 그죠? 자, topic sentence인 경우에는 다른 문장보다 포괄적이고 강조되어 있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뒷받침 문장은 영어로는 supporting details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자료나 근거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뭐라고요? topic sentence에서는 강조하는 부분, 그렇죠?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부분 또는 주장을 하거나 내가 어떻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supporting detail은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자료나, 그렇죠?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또 주장보다는 사실을 전달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어나가면서 위쪽 문장인지 아래쪽 문장인지를 구분하시는 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빈칸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한다면
다른 문장들을 쭉 읽어 나갈 때 근거나 자료 쪽보다는 핵심을 전달하고자 하는 강조되어 있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더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뜻이죠. 자, 한번 실전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맨 하단부 빈칸을 보시면은요. thus, 이처럼. 얘는 종합하는 글귀가 나오죠. thus라고 하는 건 위에 나온 내용을 종합하거나 부연 설명할 때 쓰이는 겁니다. 자, we should. 우리는 뭐뭇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독자와 우리가 뭐뭇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강조하고 있거나 독자에게 조언을 하고 있거나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글귀입니다. 자, we should 우리는 뭐뭇을 해야 됩니다. To decrease the frequency of negative thoughts.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의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뭇을 해야 합니다라는 얘기죠. 뭐뭐 하기 위해서는 뭐뭐 해야 합니다. 100%입니다. 얘는 핵심 문장, topic sentence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머지 글을 읽어 나갈 때 독자에게 이렇게 좋은 방법을 제시하는 것, 또 부정적인 생각의 빈도를 줄여주는 역할하는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 문장을 메울 수 있는 강력한 참조 문장이 될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첫 문장부터 보시면요.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자, 한번 볼까요? It is important.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저자가 제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특히 note that, 대디아를 주목하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문 사설을 읽을 때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을 주목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나온다면 그렇죠.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강조하는 부분은 핵심 문장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뭐를? Other things being equal. 다른 조건이 똑같다면 사실은 이건 통제 집단, 통제 변수라는 얘기죠. 다른 게 다 똑같으면 다른 거 하나가 결정적인 차이점을 나타내주는 변인이 된다는 얘기죠. The higher the goal. 자, 목표가 더 높으면 높을수록 the higher the probability of disappointment. 실망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가 나오는 경우죠? 그렇죠. the 플러스 비교급이죠. the 플러스 비교급, the 플러스 비교급이 나온다고 한다면 얘는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 한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나타내주고 있는 건 뭐냐면 상관관계, 그 중에서도 그렇죠. 비례관계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얘가 올라가면 얘도 커져요. 자,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나올 때는 여기서는 뭐 설명문에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줍니다. 설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가 모르는 사실을 가르쳐준다든지 정보를 전달한다든지 또 인과관계나 상관관계처럼 주변 사물에 있는 관계를 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무엇 때문에 무엇이 벌어졌다든지 얘가 올라가면 할수록 얘도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문에서는 눈여겨봐야 될 핵심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문단의 앞과 뒤에 특히 이렇게 비교급 표현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더 비교급 나오면 아, 요거 중요한 부분이구나. 굉장히 포괄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이겠구나 짐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는 생략된 말이 있는데요. The higher the goals 이렇게 되는 거죠. 더 목표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The goals be set. 설정이 되면 셀수록 이런 얘기죠. The higher probability disappointment. 실망의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 뭐 grows 쓰면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 올라가는 거죠. 목표가 너무 높으면 실망을 크게 된다. 자, 이미 답은 나왔어요.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 바로 실망에 해당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 실망을 줄이기 위해서는 뭘 줄여야 될까요? 목표를 낮춰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두 번째 줄을 읽으세요. 자, as one raises. 자, 이게 one이라고 하는 것은 별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raise our expectation. 우리의 기대를 올리면 올릴수록 the probability of success. 성공의 가능성은 gets automatically smaller. 자동적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까 나온 것처럼 더 비교급과 똑같은 내용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s 나오고요. 이쪽에는 er이나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반대편에도 또 비교급이 나온다면 이거는 더 비교급과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습니다. 뭐가 되는 걸까요? 그렇죠? 뭐뭐 하면 할수록 더욱더 뭐뭐 하더란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비례관계를 나타내는 게 연달아 두 개 나왔다면 밑에도 뭐가 되는 거야? 부연 설명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기대가 높아지면, 기대를 높이면 자, 성공의 가능성은 적어진다. 나는 대통령이 되고 싶다. 굉장히 어렵죠. 그죠? 나는 우리 동네 동장이 되고 싶다. 반장이 되고 싶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이지. 뒤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Which is easier? 어느 게 더 쉬울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곳에는 주제문이 없습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제문이거나 아니면 질문이 저자의 부정적 견해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 이런 얘기죠.
자, which is easier to achieve. 어느 게 더 성취하기 쉬울까? 괄호로 묶어보도록 하죠. For the average overweighted man. 자, 여기는 파란색 여러분 형광펜으로 한번 그어보세요. 왜 그럴까요? 자, 과체중의 남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목표라든지 부정적인 생각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뭐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사례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주장의 사례를 나타내는 부분들은 핵심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읽어나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과체중인 사람에게서는 180파운드의 무게나 또는 200파운드 무게 중에서 어느 게 더 성취하기 쉬울까? 당근. 여러분 살 빼기 어렵죠, 그죠? 배에 일단 튜브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는 180이 훨씬 더 어려울 겁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자명한 얘기입니다. 뒤쪽 한번 보시죠. If my goal is to stay at 180, 180에 머무는 것이라면 I'm more likely to get depressed. 나는 훨씬 더 좌절할 거란 얘기입니다. 우울할 거예요. When thinking about my weight, 내 몸무게에 대해서. Then if I aim for는 뭐뭇을 겨냥하다, 목표로 하다라는 얘기죠. 200을 목표로 했을 때보단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 가보면요. If my ambition is to earn $250,000 a year. 1년에 25만 달러를 버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1년에 25만 달러를 벌면 어떻게 되겠니? 네, 그쪽 굉장히 많이 버는 거죠. 지금 한 2억 한 6천 가까이 되겠네요. 미국에서 이제 명문대를 나와서 월스트리트에 취직해갖고 이제 증권 브로커가 되면은 보통 연봉이 한 30만 달러 정도 된답니다. 한 3억 원 정도 되겠죠. 그죠? 많지. 자, 그러면 the possibility of being unhappy. 불행하게 내 소득에 대해서 불행하게 될 가능성은 will be greater. 더 클 거란 얘기죠. 뭐보다 than if I aim for half as much. as much라고 하는 거는요. 앞에 나온 $250,000, 25만 달러 한 절반 정도가 되는 겁니다. 동량이란 얘기죠. 그래서 $250,000, 그만큼 양의 절반이란 얘기입니다. as much는 앞에 나온 양만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여기는 몸무게를 줄이는 사례가 나왔고 여기는 뭐가 나왔지? 그렇습니다. 돈을 목표로 삼는 벌 돈의 목표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위에 두 개는 사례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례와 일치시킨다기보다는 위에 있는 포괄적인 문장 어떻게 돼요? 기대가 높으면 실망도 크다라는 얘기를 여기와 일치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어때요? selectively 여러분 선택지에서는 선택적으로 moderate 그를 조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는 누그러뜨려야 한다는 얘기죠. 기대치를. 자, 그럼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그럼 문단 전체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빨간색 띠를 한번 들려드렸죠. 여기서 주제문이나 핵심 문장, 포괄적인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다음 첫 번째는 그쵸? 사례가 나오는데 하단부에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해줬어요. 뭐를? 위에 나왔던 내용을. 뭐 뒤에? 첫 번째 사례? 그렇죠. 무게에 대한 거. 두 번째 사례? 돈을 버는 거. 그 다음에 이 두 개 사례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문단 구조를 알게 된다면 읽어나갈 때 나는 빨간색 테두리가 되는 이 빈칸 문장이 독자에게 재현을 하는 글인지 알겠다라고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고 그렇게 설정을 하시고 읽어나갈 때 독자에게 제안을 하거나 강조해주는 이 문단 부분을 참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고 여겨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단부에 한번 볼게요. This is not to say 이것은 뭐뭐라고 얘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High ambitions, 높은 야망이 necessarily, 반드시 produce unhappiness, 불행함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but, 하지만 we carry, 이거는 so 하고 되시겠죠? 우리는 너무 많은 영역에서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어서 disappointment, 실망이라고 하는 것은 is a foregone conclusion, 이미 확정된 결과이다. 이렇게 단정적 표현이 나오는 것도 핵심 문장이겠죠. 자, 주제문이 나온 다음에 한 문장만 남았다라고 한다면요. 거기는 부연 설명입니다. 여러분들이 강력한 뒷받침 문장이라고 볼 수 있죠. 또 하나는 지금 나온 것처럼 not A but B의 구조입니다. not A but B의 구조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아니고 B단데 이렇게 not A but B 구조를 두는 이유는 뭐냐면 B 쪽을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B 쪽을 강조해주기 위해서입니다. B 쪽을 강조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앞쪽에는 독자들이 저지르기 쉬운 오류, 판단, 미스 이런 거를 지적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독자들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내용을 제시를 하고 뒤에서 수정 지적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두 번째 필자의 논지를 강화시키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나대의 법비 구조가 나올 때는 여러분 눈여겨보도록 하세요. 강조되고 있는 어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답은 뭐로 찾으셔야 되죠? 그죠? 앞쪽 보시면은 1번이 되겠죠. Selectively moderate expectation. 자, 선별적으로
기대 수치를 좀 조절해야 된다. 누그러뜨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윗 문단에서 제가 문단의 핵심으로 정리해 드릴 게 있습니다. 설명문에서는 여러분들이 내가 뭐라 그랬죠? 그렇죠. 저자가 자신의 주장이나 판단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 어떻게 돼? 제안이나 조언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잘못된 정보 부족을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경우는 설명문에서 눈여겨봐야 될 핵심 어구들입니다. 자, 뭐예요? 그렇죠. 예, 조언을 해주는 경우는 독자 보고 뭐뭐 해라. 그렇죠. 근데 이 주어는 누가 될까요? we라든지 독자 you라든지 이런 게 나오겠죠. 해야 한다에 해당하는 건 뭐 있지? we must, ought to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핵심 문장이 나올 확률이 높겠군. 자, 그다음 뭐가 나와요? 그렇죠. 명령문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독자에게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또 비슷한 거 하나 더 있죠? 이거 말고 It's time to. 자, 이제 뭐뭇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독자에게 제안을 하는 글이죠. 이렇게 되는 글은 바로 뭐다? 핵심 문장이 나오는 건데 뭐 제안이나 조언을 해주는 문장이라는 얘기죠. 여기도 설명문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거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조하는 어구가 나오는 거죠. 강조할 때는 중요하다는 얘기가 직접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거 중요하다. important. 또 잘 나오는 거 essential 있죠. 그럼 어때요? 이건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구나. 자, 그다음에 어떻게 vital.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장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What matters.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그러면 이런 문장들이 주로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다면 저자가 독자에게 힘주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되겠죠. 자, 끝에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오류를 지적하는 글이겠죠. 그죠? 오류 지적이죠. 맨 끝에 부분에 나왔는데 독자에게 요건 좀 잘못된 거 아닐까? 또는 정보 부족을 여러분들에게 채워주는 경우가 있겠죠. 자, 정보 부족을 채워주는 경우 오늘 배운 건 뭐가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not A but B의 구조가 있었죠. A가 아니고 B이다. 자, 이런 거 여러분 눈여겨보시고요. 요건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B가 먼저 나오고요. 뒤에 커머하고 not A의 형태가 나올 수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핵심 어구들은 문단 구조를 파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빈칸 완성 문제 중에서 빈칸 핵심 문장일 때에는 이렇게 다른 문장 중에서 핵심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뒷받침 문장들을 잘 활용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경중을 두어서 어디를 힘주어 읽고 어디를 좀 더 자세하게 파악해야 될까를 정할 때에는 이런 어구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빈칸 문제는 하나하나 핵심 문장과 주변 문장을 파악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어법 문제와 독해 문제 한 문제씩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천천히 노력을 들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면 수능에서 아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음번에 다른 문제로 한번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